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대전 시립박물관에 가면 1490년대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글을 통해 애틋한 부부애를 엿볼 수 있고요. 꿈 많은 여고 1학년 학생들이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인 가족의 의미를 찾아 전시회장으로 떠나봅니다. 요즘에는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수단도 발달돼 있고 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혼인을 했던 부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산다면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움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대전 시립박물관 로비에서 한글 편지 전시회에 대한 소개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여 우리 주고실? 주고나실? 십조 종예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 한글인 것 같은데. 네, 한글이지만 15세기 국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읽기가 너무 힘든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내용은 나신걸이란 분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창 부인 신창맹 씨에게 보낸 편지로 가족에 대한 안부와 농사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평상시 일상 내용을 담고 있는 평이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나신걸의 아내 신창맹 씨의 무덤 이장 과정에서 출토됐는데요. 저고리 등 유물 40여 점과 함께 신창맹 씨의 머리맡에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편지가 그 부부에겐 어떤 의미였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나신걸이란 분이 당시에 한경도 군관으로 부임하게 돼서 대전에 있는 그 신창맹 씨를 만나서 얘기 안부를 전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자 본인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분과 바늘 6을 사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애틋한 정과 그리고 또 어머님과 아기 잘 있으라는 내용도 있어서 가족 간의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족 간의 그 따뜻한 정감이 있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나신걸의 한글 편지가 지금 실제로 이곳에 보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실에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특별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도 넘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해서 이번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예, 상설전시로 가시죠. 근데 500명 동안 그게 보존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귀중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잖아요. 예. 보물들 같아요. 정말 보물입니다.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은 네. 우리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점이 있나요? 지금 4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 시방 추상화는 인조만정 공신으로 지금 보물로 역시 지정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 밑에 성수침 선생 글씨인데 역시 보물입니다. 나신걸의 한글 편지는 상설 전시실 한켠에 복식 유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5세기 언어 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편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편지가 두 장이고요. 한글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좀 존칭도 쓰고 호칭을 굉장히 깍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현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과 그리고 당시의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당시 국어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편지랑 같이 보통 귀중한 물건들을 보내잖아요. 이때 당시에 분이랑 바늘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분도 그렇지만 바늘 같은 경우는 여성의 유중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었고 그리고 바늘은 특히 고가의 물품이어서 특별히 언급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과 바늘을 챙겨 보내는가 하면 힘든 농사일은 직접 하지 말고 소작을 주라는 당부까지 무심한 듯하지만 아내를 챙겨주는 남편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시 보니까 가족들이랑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같이 관람을 하시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전시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이야기를 좀 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힌트는 여고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전 신일 여자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안에는 특이하게도 갤러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때 가족의 모습 등이 화폭에 담겨 있는데요. 작품을 그린 작가는 올해 입학한 88명의 신입생들입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그림 보면 굉장히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는 좀 어떠세요, 기분이? 아직까지 배운 건 많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아이들이 기특하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내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추억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내내 부모님 그리고 가족을 생각했던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요. 또 그런 가족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일여고는 예술 디자인 거점 학교로 만화예술과, 디자인과 등을 포함해 5개의 문화 콘텐츠 계열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전 학교 안에 갤러리를 열어 학생들이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 같은데 이건 어떤 걸 그린 걸까요? 저랑 아빠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같이 타러 간 그림인데 지금도 한 번씩 자전거를 같이 타러 나가거든요. 겉모습이랑 풍경은 조금 변했지만 저랑 아빠는 관계가 여전히 좋아서 그걸 그려본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특별히 아빠를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아빠께서 저를 돌보시고 엄마가 동생을 돌보셔서 엄마는 동생이랑 사이가 좋고 저는 아빠랑 사이가 돈독해요. 아니 전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인 줄 알았어요. 본인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많이 아빠를 닮았다고. 이렇게 또 피해가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와의 특별한 또 추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엄마랑 같이 그림도 여러 개 찾아보면서 대화 나누고 제가 그린 것도 엄마한테 보여드리면서 칭찬도 받고 많이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는 존재, 가족.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친구들의 작품을 보며 학생들도 모처럼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항상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딱 보니까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싶고 다른 가족의 형태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이제 동급생 친구들의 작품이잖아요. 이 친구들 작품 관람해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족을 주제로 각자 가족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행복한 장면을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고 또 친구들의 가족의 장면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그림 그리면서도 그랬을 거고 관람을 하면서도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캠핑을 갔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그린 것 중에서 등산을 하는 거나 동생의 웃긴 장면 그런 거를 그렸는데요.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예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이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이 감정만은 꼭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만의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도 생각해보고 다른 타인의 가족도 생각을 해보고 내 가족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가족에 대한 사랑은 먼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에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눈부시게 빛나는 초록의 정원. 봄이 무르익은 정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꽃들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원은 우리의 인생과 좀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싱그러운 유년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이야기를 품은 정원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거닐어 보실까요? 해설사님, 오늘 저와 함께 국가정원에 담긴 인생의 스토리를 풀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아이 때부터 우리가 성장해서 황혼기까지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정원 곳곳을 다니면서 네.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아기 때부터 노년까지 그 스토리가 정원에 어떻게 담겨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걸어가면서 들어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와, 기대돼요, 완전. 네, 그죠. 기대됩니다. 우리네 인생 이야기, 순수한 유년을 상징하는 키즈가든에서 시작해볼까요? 커다란 바위와 고용나무는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대자연의 품입니다. 와, 키즈가든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펑 뚫려 있는 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달리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키즈가든은 굉장히 넓죠. 진짜 넓어요. 네, 규모는 한 2헥타르 정도 되고요. 우리 걸음마를 막 뛴 아이부터 시작해서 네. 걷기가 조금 힘드신 어르신들까지 네. 이곳에는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푸른 잔디가 펼쳐진 대자연의 품. 폭신한 잔디의 감촉을 느끼고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를 맡다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겠죠.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저 깨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네, 그죠.
오늘도 아마 체험학습으로 온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은 이 넓은 잔디 광장에서 막 부딪히면서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요. 여기 잔디가 그냥 평평하지가 않고 굉장히 굴곡져 있거든요. 울퉁불퉁 이렇게. 네. 사실은 우리는 늘 반듯하고 이렇게 빠른 길만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파도처럼 굴곡진 이런 성장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 잔디 광장에 우리 키즈 가든에 담았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원에 담긴 우리 인생 이야기를 이제 막 듣기 시작했는데 얼른 다른 곳도 빨리 걸어보고 싶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다음 정원으로 가볼까요? 어디예요? 파릇한 유년기를 지나 꽃이 피는 싱그러운 계절로 가볼까요? 장미향이 그윽하게 퍼져가는 장미정원입니다.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는 꽃의 여왕 장미가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정원. 고혹적인 향기와 우아한 자태를 품은 꽃들이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여기는 진짜 눈을 감고 들어와도 장미정원인 거 알겠네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죠? 계절의 여왕 5월이죠. 5월이죠. 거기다가 꽃 중에 꽃 장미. 맞습니다. 여기는 장미정원인데요. 우리가 동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연인끼리는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를 하는 공간입니다. 무조건이네요, 연인들. 네. 키즈 가든, 아이들 가든에서 살짝 넘어왔으니까 막 성장을 하는 과정이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이 정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색찬란한 아름다움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정원. 사랑의 형체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찬란한 인생의 봄날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도대체 몇 가지 정도의 그 장미가 여기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50여 종 이상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고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많은 나라의 품종의 꽃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 피어서 11월까지 피고지고 하면서 우리 국가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고혹적인 장미향을 마음에 품고 이어가는 여정은 황금 측백나무가 반겨주는 원형의 정원입니다. 자, 인생의 다음 시기를 만나볼 정원에 왔는데 여기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좀 독특한데요? 어디예요? 미로 정원이에요. 여기구나. 네. 제가 국가정원에 미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꼭 한번 미로를 경험해봐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왔네요. 맞아요. 사실 이 미로 정원은 지금 위에서 보면 우리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형상을 하고 있어요. 또 닫혀진 공간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하잖아요. 기분이 진짜 묘한 게 앞길을 정말 모르겠고 이 길이 맞나? 확신이 잘 없고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맞아, 여기 오니까 또 막혀버렸네요. 잘못 들어왔어요, 저희.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막혔죠. 야. 잘 가고 있나요, 저희?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이쪽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 이쪽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네. 드디어 와. 네, 찾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얻는 달콤한 성취감. 흑두루미 미로 정원에서 느껴보시죠. 와, 여기 올라오니까 우리가 해냈구나, 무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지 않아요? 그죠. 이 미로 정원은 인생에서 한 청년기쯤 맞아요.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때 매번 그 탈락의 고비를 맛봤을 때 그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로 가는데 길이 없고 저기로 가는데 길이 또 없고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나오니까 결국 이렇게 제가 맞아요. 꿈을 이루고 우리가 아까 어렵게 찾아서 여기 온 것처럼 또 우리 여기 청년기를 저희가 이 정원에서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좀 듣고 정원을 다시 보니까 다 하나하나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구나.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정원 이야기 흥미로우신가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언덕으로 살포시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쉼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도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잠시 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언덕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편안한 휴식을 안겨주는 초록빛 잔디와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의 일부였던 것처럼 편안한 풍경 속에 녹아들어 볼까요?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겠죠.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고이 담고 고요와 안식의 정원, 노을 정원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정원에 왔어요. 지금 네. 저희가 여기는 노을 정원입니다. 노을 정원. 네. 들어오자마자 정말 이 융단 같은 꽃밭이 저희를 너무 황홀하게 반겨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노을 정원에는 인생의 어떤 시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여기는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네. 내 인생을 여기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설사님의 또 인생도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저요? 네. 네, 저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막 시작할 때부터 10년?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제가 정원에 삽니다 이잖아요. 정말 저는 정원에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맞아요. 지금 황혼기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NG예요. 인생 정원의 종착지, 이름마저 사랑스러운 꿈길을 고요히 거닐어 봅니다. 이른 종류가 넘는 다채로운 꽃들이 풍성한 색채의 마법을 부려놓았는데요. 이토록 눈부시고 사랑스러운 풍경에 반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이 길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양쪽의 꽃들이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저희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꿈길은 70여 종의 지금 꽃들이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 꽃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길이가 정말 긴데 네. 얼마나 돼요? 여기 길이가? 길이는 한 500m 정도의 여기가 꿈길이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여기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네. 그냥 위로받고 힐링되고 응원받는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꿈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광산. 2005년 이곳에서는 수백여 구의 인골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당시에 그 국민보도연맹원은 거기에 가입시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과들을 사해주겠다.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서 자행된 공포를 향한 학살.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묻어둬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일제강점기 보급광산이라 불리며 군사용 코발트를 생산하던 경산 코발트 광산. 일제 패망 이후 방치되던 이곳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끌려오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가가 총을 들지 않는 민간인들을 그 전쟁이라 하는 시기에 한 자리에 모아서 불법적으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적색 용공 분자를 처단한 중이다. 1949년 좌익전향자를 계몽한다는 명목 아래 조직된 국민보도연맹.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가입됐고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국민보도연맹원 거기에 가입시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과들을 사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감언 이술로 해서 이제 가입을 시키죠. 50년 그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이틀 후 6월 27일부터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전국 경찰서에 그 요시 차린들을 예비 금속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전쟁 발발 직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약 2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한 전선. 그 사이 전선의 안쪽에 있던 경상도에서는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그때는 이념 대립이 아주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코발트 광산에 여기 끌려온 분들은 경산, 청도, 영동,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수직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그 아마 경찰들이 그래 하고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여기 와서 이제 뭐 학살을 했는 것 같아요. 거창, 가창, 칠곡, 문경, 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수도 없이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 그 진실은 오랜 기간 철저히 은폐되고 금기시됐습니다. 특히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는 대규모의 학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시신이 코발트를 끌어올리던 수직갱도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그 주민들 정은회 하고 또 그 진실하여위원회에서 추정했는 게 한 3,500명이 희생되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저희 부친입니다. 부친이고 또 바로 밑에 삼촌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경찰에서 방공 훈련할 거 있다고 오락해가지고 그 길로 소식이 없고 내조 이야기 들어보니 경산에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길로 다시 그 길로 와서 사살된 걸로 그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희생당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23세였습니다. 7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 도중에 그 동네 이장이 오락한다고 그래 전가를 받고 논에 일을 하다가 잠시 갔다가 오면 된다고 그냥 그 길로 이제 어머님한테 갔다 오고 뭐 이런 소리도 못하고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금방 온다고. 그때 제가 태어나가 한 석 달 채 안 됐답니다. 부친이 대구역에 근무하시다가 그 46년도 대구 11사건에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이제 연행되어서 대구 형무소에서 1,250명이 이 경산 쪽으로 오면서 그 속에 아버지가 같이 안 왔겠나 그래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57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국가 주도하에 경산 코발트 광산의 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수백여 점의 유해와 유품이 수습됐지만 탄광 안에는 1,000구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해는 총 370개 채 그리고 유품이 563점에 발굴이 됐어요. 유해는 당시 그 코발트 광산 수직갱도하고 수평갱도 모두 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두 수직갱도와 수평갱도 만나는 곳에서 진흙과 함께 이렇게 엉켜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굴된 유품들은 아무래도 그 총살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그 다수의 탄피가 나왔는데 그 탄피는 M1하고 칼빈 소총 탄피 탄두가 나왔고 그 밖에도 76mm 고폭탄도 발굴이 됐어요. 또 특별하게 또 도장도 발굴이 됐었는데
그 도장에 박봉우라는 이름이 확인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유가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중단된 경산 코발트 광산의 재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다행히 올해 3월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좁은 갱도 속 광차 레일을 따라 안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1차 발굴 당시 유해가 포함된 흙을 포장해둔 마대자루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끌어올려 수습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동굴 안에 약 한 10km 정도의 포대 3,000개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동굴 안에 들어가서 지정을 해보니까 한 4,000개 이상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대 무게가 한 15kg에서 20k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보다는 많은 양의 그 마대자루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해가 유실될까봐 저희는 이제 하나의 작은 유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유실될까봐 이제 제일 그 어려운 점이 있죠. 찾는데. 마대자루 1,100여 포대를 먼저 끌어올려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털어가며 그 속에 묻힌 유해를 찾는 고된 작업입니다.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이름 모를 사람들의 유해와 사건의 흔적들. 발굴 현장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근데 보면 눈물도 나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국가에서 과연 이럴 수 있나?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슴 아픕니다. 온전한 유괴는 한 골도 없으니까 3,500구가 희생된데도 한 구도 없으니까 정말 이제 부모, 형제 지금 유골을 수습하는데 우리 손으로 못하고 70세월이라는 흘려가지고 지금 한다하니 또 자식된 도리로서 또 가족된 도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먼저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흙을 털어낼 때마다 계속해서 뼈 조각이 발굴되지만 그 가족을 찾아갈 길은 요원합니다. 이 확인된 뼈 조각들은 보존 상태가 불량해서 대퇴골, 두개골 이렇게 부위만 일부 식별 가능한 상태부터 식별이 아예 불가능한 그냥 뼈 조각이다라고 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도 혼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탄피나 쇠붙이, 헝겊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에 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고 수습된 이 인골 부위들은 추모의 집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다음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화해, 그리고 위로입니다. 이 시설도 사실은 그지 좀 좁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또 시군에서라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가지고 부지를 확보 좀 해가 그 유족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좀 마음속이 깊이 새기고 또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저희들이 제 가장 바람입니다. 그 사실은. 그 위대기나 지금은 국가에서 진실 규명을 했으면은 이게 국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학살했다고 이게 진실 규명은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그 역사를 바로 이제 알리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 번만 사과해주면 우리 유족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우리 유족들이 지금 누구 원망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진실 규명만 밝혀주고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다 하는 거. 75년 동안 국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물며 한고령까지 내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했을 때 한 번만 사과해주면 된다 이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어두웠던 시대, 차가운 동굴 속에서 벌어진 비극. 수천의 민간인들이 끌려와 영문도 모른 채 변을 당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과거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고요. 그리고 여러 길을 돌아서 시와 소설을 쓰고 있는 문학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주의 풍광이 너무 좋아서 3년차 완주 군민으로 살고 있는 이재규입니다. 그 흘러가는 강물 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근심 걱정 조금 덜어지고 마음이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경강이 막 대단한 절경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매혹시키는 멋진 풍경들이 계절마다 만들어지죠. 2020년 5월쯤에요. 제 대학 후배 한 사람이 모임 끝나고 한번 만경강 한번 걷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주 강물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사를 왔습니다. 간밤에 비와가지고 다행히 물기를 많이 먹었네. 아이고 며칠 전 시들시들했는데 역시 하늘에서 내려준 비가 최고예요. 여기가 한 20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요. 제 공간은 한 두럭 3평입니다. 한 6종류, 7종류 심어보면서 또 즐거운 텃밭의 그런 느낌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 비가 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예. 야, 비가 더 거세게 오기 시작하네. 미정세 주질 못해가지고. 너무 가깝지 않나요? 너무 가깝나? 뭐 괜찮아요. 정식 명칭은 고산권 벼농사 두레고요. 그 벼농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귀농 귀촌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복한 시골살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남들은 좀 농촌에서 어떻게 사나 되게 궁금할 텐데 늘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오늘처럼. 그래서 너무 재밌고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라서 일이 힘들긴 하지만 즐거움 속에 하고 있어서 매년 이 시기가 기다려지고요.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완주에 제가 살아보니까 자연 풍광이 좋은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건 못지않게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 살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따뜻하게 열려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완주, 온전한 땅, 완전한 땅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비 오는 날 찾아뵙습니다. 다음 완독 시즌은 어떤 건가요? 다음 분이 있죠. 고중식 시인의 얼떨결에. 얼떨결에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이 공간은 완주 인문 네트워크라는 문화 공간인데요. 이종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완주 지역에서 신앙독회, 함께 보는 영화, 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폭넓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자주 즐겨 찾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이런 그 소소한 일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어떤 변방을 살리는 뭐 그런 일에도 약간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선은 내가 즐거운 거죠. 내가 즐겁고 그러나 지역의 변화나 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뭐 바람직한 게 아닐까. 보통 이제 시골 생활을 한다 그러면 문화로부터 좀 멀어진다, 소외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완주는 인문 네트워크처럼 자발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을 하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 3년째 살고 있지만 어쩌면 도시보다 더 나은 그런 공동체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편안하게 열어주는
그런 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의 글쓰기 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이제 우석대에서 글쓰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글쓰기 굉장히 두려워해요. 한 줄 쓰기도 힘들어하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함께 쓰면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달까? 아,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글을 써줄 때, 그리고 투박하지만 어떤 진실의 실마리가 보인달까요? 그런 글을 발견했을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럼 필립 나킨의 나무들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무들이 잎을 꺼내고 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새로운 한 싹들이 긴장을 풀고 퍼져나간다. 그 푸르름에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있다. 나무들은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는 늙기 때문일까? 아니다. 나무들도 죽는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사진하고 형 그들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뭐 책을 하나 좀. 그래서 묶어가지고 뭐 고산의 풍경을 좀 사계를 담은 작은 포토 에세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는 있는데 내가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형 저기 페이스북 올리시는 거 정도의 열정만 있으시면 뭐 1년에만 한 곳씩 나올 것 같은데. 꼭 올해 보는 거. 책 내는 그런 거를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2020년에 동아리 모임을 세종시에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경강을 한번 보고 갈라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고산으로 이끈 아주 고마운 인연이죠. 완주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그 우연찮게 완주에 살게 됐는데 살아보니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산에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해서 형님한테 이제 그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사실은 뭐 권유했다기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고산에 대해서 자랑질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자랑질에 넘어가신 형님이 한번 보자 얼마나 좋은지 가서 보시더니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그냥 그러면 한 방에 넘기자 해서 만경경에 딱 보여드렸더니 바로 넘어오셨죠. 나무와 풀이 주는 조용함이 왠지 그날따라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마침 이 근처에 아파트가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곧바로 계약을 하고 한 달 만에 만경강에 오게 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밥 먹으러 갑시다. 소울푸드? 자, 소울푸드를 향해서 갑시다. 가시죠. 아, 맛있는 냄새가 지금부터 나네. 이 한상 차림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눈으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먹는 느낌. 지금 오늘 주문한 상은 요거 안 삭힌 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희 쌤은 이제 뭔가 처음이시잖아요. 네. 안 삭힌 것은 초보자들도 홍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삭힌 정도를 주문할 수가 있는 거네.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대체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습니다. 이 맛도 먹어보고 저 맛도 먹어보려고. 먹어볼까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맛있겠다. 2000년 6월에 제가 이제 여기 정착하게 된 뒤로 우연히 들르게 됐어요. 한번 백반을 친구랑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즐겨 찾게 됐으니까 한 3년쯤 돼가는 것 같네요.
한 입 떴을 때 화한 맛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삭힌 정도에 따라 다른데 다른 탕 먹는 거라고 다른 어떤 시원함이 있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풀고 싶을 때 붕어찌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나오는 메인 디쉬도 좋지만 그렇게 사실 김치맛 때문에 가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 나물과 반찬의 조합 그것이 그 식당을 찾게 하는 건데 반찬들이 참 좋아서 잘 찾게 돼요. 집밥 느낌이잖아요. 집밥 느낌. 저는 만경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흐르는 강물처럼 나를 또 어딘가로 등을 밀어서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이다. 그래서 만경강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고산에 와서 완주에 살면서 제 삶의 속도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너무 바쁘게 뭔가를 놓치고 살았다면 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Shining bright.